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어, 어제 하루는 제가 출장 관계로 또 시황 분석이 안 됐는데 사실 어제 굉장히 늦게 부산에 도착을 해서 어제 그 연준 FOMC 회의 결과 지켜보고 아침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지금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예,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좀 깔아앉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제 FOMC 회의 결과에 관련해서 뭐 골드 실버는 어쨌든 하락했습니다. 전체 자산 시장이 어제는 하락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황 분석은 FOMC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체크하고 전반적인 FOMC 회의 결과와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지금 현재 1트론 연수당 1925불 29센트, 1g당 61불 90센트, 1kg당 61,899불 46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 35만 4천원, 내가 팔 때에 31만 4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442만 7천원, 9,442만 7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kg, 실버바, 실버,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 연소당 지금 이제 23불 08센트,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70원, 팔 때가 3,4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20만 3천원, 120만 3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실버, 제가 어제 그제 안 했지만 어제 그제 분석할 때에 말씀드렸죠. 실버가 23불 53센트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수익 실현 좀 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35불 55센트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역시 50센트 넘어가니까 일부 저항선이 또 저항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또 조정이 오는데 FOMC 회의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정을 크게 받았죠. 예. 분명히 어제 그제 아침에 제가 시황 분석할 때 실버는 23불 50센트대의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때 따라 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 했을 것이고, 못 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한 번의 수익 실현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지금 하락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FOMC 회의의 내용이 골드 실버에는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자, 뭔 얘기냐? 지금 장기 채권 10년물, 20년물, 특히 10년물이 정시에도 영향을 주지만 골드 실버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어제 FOMC 회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상대로 금리 동결입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예상한 시나리오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그랬죠.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점도표가 분석이 되면서 바로 꺾여버렸다. 그리고 파울 연준 의장의 연설과 그 다음에 일문일답이 있으면서 바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 증시 어제 다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자, 달러 인덱스가 105.255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면 이거는 당연히 골드 실버는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국채 수익률이 4.441입니다. 예. 제가 화요일 날 분석을 할 때에 4.311도 높다 그랬는데 4.441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상승으로 더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원환율이 1338원, 비트코인은 27,000불대에 지금 현재 그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도 지금 그냥 우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골드, 실버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자산 시장이 거의 하락했고, 상승한 것은 달러 인덱스와 미 국채 수익률만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가장 큰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미 연준이 기본금리를 5.5로 동결했고, 점도표에서도 나타났지만 파울 연준 의장이 데이터에 따라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한 번 더 인상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인상은 안 하겠지만, 그런데 점도표로 인상할 수도 있다. 점도표로 봐보면 18명의 이제 그 연준 위원들 투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가자는 투표는 7명이었어요. 그럼 11명이 한 번 더 인상을 하자 쪽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번 더 이제 인상을 한다 보면 5.75%죠. 5.75%가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어제 점도표에 나타난 것이 금리 인하입니다. 예,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쯤 가야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그것이 점도표에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도표에서 나타난 걸 보면 빠르면 3, 4분기, 안 그러면 4, 4분기쯤 돼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앞전 점도표는 금리를 4번 인하를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2번 인하를 한다라고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상황이 굉장히 길게 될 가능성이 많고,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많아졌다. 예.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금리 동결을 해서 그대로 유지지만 9월 달에는 이것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되면 5.75%가 되고, 그 5.75%가 거의 1년 가까이가 유지가 될 것이고, 금리 인하는 거의 내년 하반기쯤 가야, 하반기 4, 4분기쯤 가야 가능하다. 이런 어떤 역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자산 시장들이 거의 하락으로, 특히 골드, 실버는 아까 말씀대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반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또 이 부분도 어제 파울 연준 의장의 연설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10년물 중기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중장기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국채의 그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미 정부 재무부에서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한다 이런 얘기죠. 예. 채권 공급이 좀 과하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 경제 성장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연준 책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립금리보다 지금 현재 금리가 높다. 예. 요렇게 지금 이 파월 연준 의장이 확인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미국 국채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옐런 재무장관 중국까지 국제팔로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중국 간 게 국제팔로 간 겁니다.
미국 국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현재 이번 점도표에서 다 나타났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채가 지금 현재 예상보다 지금 수익률이 높다. 그 원인은 재무부에서 미국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그렇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어제 다 담긴 겁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또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죠. 이 인플레이션은 PC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저번과 같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식료품 빼고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노동시장,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금 현재 흐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탄탄하고 한 번 더 인상을 해도 될 만하다, 이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지금 유가가 지금 100불대에 만약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한번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WTI 봐보니까 87불 정도 하더라고요. 예, 국제유가가 90불대에서 살짝 내려갔는데, 어쨌든 금리가 동결됐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매파적인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였다. 뭔 얘기냐? 자,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라든지 이런 거는 연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잡는 것과 금리를 적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 두 부분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어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어제 많이 했다. 조심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2년물 국채 그 수익률 금리가 5.17%, 거의 5.2%에 육박했다. 이것은 2006년 이후에 최고다. 2006년이면 지금으로 한 18년, 17년 전이죠. 예, 지금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점도표에서 나타난 거 뭐 그걸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금리 인상에 표를 던진 사람이 11명, 18명 중 11명.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내년 금리 인하는 내년에 한 4, 4분기, 빠르면 3, 4분기쯤 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고금리가 굉장히 오래 간다. 이 내용이고, 자, 뭐 인플레이션 부분은 PC 인플레이션, 그런 인플레이션 부분은 지금 잡혀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 중립금리보다,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실질적으로 좀 높다. 요게 이제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전반적인 어제 FOMC 회의 내용은 매파적인 발언과 매파적인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시장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내일 시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영국의 8월달 CPI 지수가 나왔는데 6.7% 6.7% 나왔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지금 6.7%는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승률인데도 불구하고 예상 하이라고 보면 뭐 어쨌든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구겐하임 CIO가 고강도 긴축 여파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도 미경기,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좀 침체가 돼야 되는데, 조금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상승하는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경기가 연착륙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보다 경기가 빠지면서 인플레이션도 빠지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겐하임 CIO가 어제 뭐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얘기했지 않냐 보는데, 고강도 긴축 여파, 즉 고금리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미국 경기 침체가 이런 발언을 했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그룹에서 미 정부가 셧다운 시 금리 인상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뭐 금리가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동결이 됐지만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뭐 상황 봐서 한 번 더 인상을 한다 하지만 이제 한 번만 인상하면 끝이다. 결과적으로 긴축 정책은 이제 그 끝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빠르게 시장에서 반영을 할 이 반응이 나올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고금리 시장은 오래 간다. 그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이 상당 부분 이 상승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가 꺼지지 않는 이상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골드 실버에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어쨌든 뭐 어제 FOMC 회의 내용을 골드 실버에 접목을 시켜보면 뭐 구름 좀 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은 또 여기에 빠르게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분명히 이제 화요일 날 말씀드릴 때에 제가 23불 50센트 위로 움직이면 수익 실현하십시오라고 했죠. 상당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했으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어제. 자, 지금은 23불대 초반입니다. 23불 초반에서 오늘 꺾인다고 보면, 오늘은 제가 볼 때 뭐 더 이상 하락은 없어 보입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오늘 저녁에 뉴욕장이 좀 피크가 되지 않겠냐. 근데 워낙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좀 있겠지만 그것이 찐 반등은 아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낫다. 그리고 23불, 제가 그랬죠. 23불 무너지면 22불 90센트대 정도면 이삭죽게 하듯이 실버는 매수 전략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좀 피곤해 가지고 더 말씀드리려고 해도 지금 머리가 몽롱합니다. 잠을 거의 못 자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에 뉴욕장 잘 보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FOMC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오늘 응대하시고, 실버는 23불 밑으로 빠지면 매수 전략을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23불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삭 줍듯이 매수 전략을 펼쳐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9월 21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